지난 며칠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했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 문제를 넘어 미국의 대외 투자 정책과 제조업 부흥 전략이 충돌하는 지점을 극명하게 드러냈으며 한미 양국 관계의 특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이민 단속으로 시작되었지만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한국인 숙련공들의 신병이 구금되면서 미국 제조업 부흥 전략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 내 외국계 기업들의 투자 불안감을 키웠던 이 사건은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상 끝에 구금 인원들이 안전하게 귀국길에 오르며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귀국 과정은 순탄치 않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새로운 논란과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예상 밖의 움직임을 보이며 자국의 정책적 모순을 사실상 인정한 듯한 모습은 이 사건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하게 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되었던 316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마침내 9월 11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귀국이 잠정 보류되며 불안감을 키웠던 상황을 생각하면 실로 극적인 전환입니다. 이들의 귀국이 지연된 미국 측 사정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첫째는 이들의 대우 문제, 즉 수갑 논쟁이었고, 둘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치 못한 미국 잔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이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된다며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 관행과 한국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라는 원칙이 부딪힌 지점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의 요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며 수갑 등 신체적 속박 없이 공항으로 호송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출국 지연의 더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 제안이었다는 사실이 외교부 관계자 브리핑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한국인 구금자들이 단순 노동자가 아닌 고도의 기술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미국에 남아 현지 인력을 교육훈련시키는 방안을 제안하며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은 미국 정부가 이번 사태로 인해 자국이 얼마나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한국의 숙련된 인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마치 미국에 그냥 있으면 안 되겠나라고 애원하듯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기존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필수적인 한국인 기술 인력을 놓치고 싶지 않아 귀국 절차까지 중단시키는 모습을 보인 것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이민 정책과 투자 정책의 모순에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정작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숙련된 인력의 합법적인 이동 통로는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대응도 빛을 발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고위 관계자들을 연달아 만나 구금된 한국인들의 안전한 귀국과 향후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약을 받아냈습니다. 조 장관은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밝히며 이번 사태가 구금된 한국인들의 미래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전문 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신설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새로운 비자 형태를 만들자고 제의했고 양국 외교부 간의 워킹그룹을 만들어 신속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번 사태를 봉합하는 차원을 넘어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고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현 장관은 이번 해결의 배경에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정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앞으로의 대미 투자와 통상 문제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 3,500억 달러, 484조 300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의 경직성이 재발될 경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전년 대비 27.1%나 급감하며 지난해 342억 달러, 약 47조 3,426억 원을 기록했던 효자 상품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데 불이익을 주면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하며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기적인 봉합을 넘어 한미 양국이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과제들을 남겼습니다. 미국의 경직된 비자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확인된 것처럼 한미 정상 간의 신뢰와 외교적 역량이 앞으로의 통상 투자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배려한 것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에서 형성된 깊은 신뢰와 유대가 바탕이 되었다는 외교부 관계자의 언급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글로벌 경제의 공급망과 첨단 기술 경쟁의 복잡한 역학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국 내에 부족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잔류 제안은 이러한 모순을 인정하고 한국의 기술 인력을 붙잡고 싶어하는 미국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합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워 일단 귀국을 결정하고 향후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아냄으로써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떤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 아래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새 비자 워킹그룹과 같은 협의 채널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들 역시 무리한 투자를 지양하고 현지 법규와 비자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태를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중요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